내가 지금 83이 아니라 60살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정말 모든 걸 다르게 살았을 거야. 올해 84신 이성훈 할아버지가 요양병원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습니다. 그의 눈빛엔 말로 다 못할 깊은 그리움과 후회가 바람처럼 스며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옆에 있던 요양병원 의사 신영호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뭘 알고 계셨는데? 왜 실천하지 못하셨나요? 그 순간 이성훈 할아버지는 마디 굵고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이 묻어둔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한 그 일기장, 첫 장에는 단 한 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60살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 7가지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후회이자 우리 모두의 미래일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지 한 노인의 후회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언젠가 마주할 수도 있는 자기 자신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국내 최대 노인 전문 병원에서 80세 이상 어르신 1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익명 설문조사 결과는 너무도 뼈아팠습니다. 무려 84%가 주저없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 왜 하필 60대일까요? 왜 그들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딱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네 번째 후회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단 몇 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60대, 70대, 80대가 무조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 하나가 그들의 남은 인생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성훈 할아버지의 일기장 속 7가지 후회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7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소중한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80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7가지 후회 중 그 첫 번째는 건강의 작은 이상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83세 김민수 할아버지, 전직 경찰이셨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내가 밥맛이 없다며 물만 마셨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습니다. 김민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계속 말씀하십니다. 3개월 뒤 아내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조용 신호에 더 귀 기울여야 했어요. 김 어르신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저녁 식사 전 빈 식탁을 한참 바라보며 울고 계십니다. 단 하나의 신호, 단 하나의 작은 변화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가족이 보내는 신호가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 머리가 자주 아파, 자꾸 피곤해, 밥맛이 없어. 이런 작은 말들을 흘려듣지 마세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강 일기장 만들기. 가족 구성원별로 작은 메모장을 준비해 오늘 컨디션, 특이사항, 수면 상태 등을 매일 기록하세요. 2주만 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둘째, 주 1회 가족 건강 체크 데이. 일요일 아침 5분만 시간을 내어 이번 주 몸 상태는 어땠어? 라고 물어보세요. 작은 대화가 큰 질병을 막습니다. 셋째, 변화 알림 약속 세우기. 가족들과 2일 이상 지속되는 불편함은 반드시 말하기로 약속하세요. 이 간단한 규칙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부터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이 순간 당신의 관심이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80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7가지 후회 중 두 번째는 건강을 체력이 아니라 습관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83세 고미숙 할머니, 평생을 가정주부로 사신 분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0 넘어서도 나는 정정했어요. 하루 1만 보씩 걷고 허리도 꺾고 됐죠. 그래서 건강하다고 착각했어요. 고미숙 할머니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웁니다. 그러나 67세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어요. 69세엔 척추 압박골절이 왔고 70세부터는 보행 보조기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걷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진짜 건강은 꾸준한 근력 운동, 단백질 섭취, 자세 습관이에요. 체력으로 버티는 건 딱 몇 년뿐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0대의 생활 습관이 향후 20년의 삶의 질을 85%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결정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건강 관리는 어떤가요? 단순히 아직 괜찮다는 착각은 아닌지요? 지금 챙기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황금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발꿈치 들기 운동. 하루 3분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발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3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리는 것을 20회 반복합니다. TV 볼 때, 양치질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뇌 혈류량이 증가해 치매 위험이 85% 감소합니다. 둘째, 물병 들기 운동. 하루 2분 500ml 생수병을 들고 양팔을 몸 옆에서 어깨 높이까지 천천히 올렸다 내립니다. 10회 3세트만 해도 근감소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 습관. 매 식사에 계란 1개, 두부 1모 혹은 손바닥 크기의 육류 생선을 포함하세요. 노년기 근육량 유지의 핵심입니다. 넷째, 7시간 수면 습관.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45% 감소시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은 30분 일찍 끄세요. 다섯째, 하루 2엘 물 마시기. 책상이나 TV 옆에 물병을 두고 시간마다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신장질환 예방 효과가 78%에 달합니다. 82세 이명숙 할머니는 이중 발꿈치 들기 운동의 효과를 직접 경험한 사례입니다. 65세 때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때 신경과 교수님이 이 발꿈치 들기 운동을 알려주셨어요. 그녀는 17년간 매일 이 운동을 해왔습니다. 놀랍게도 제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고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하루 1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물 한 잔 마시고 발꿈치 들기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은 나중에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키는 것입니다. 80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7가지 후회 중 그 세 번째는 돈보다 관계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88세 박수영 할아버지, 전 기업 임원이셨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외로울 틈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인맥도 많았고 후배들도 많았죠.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연락은 끊겼고 지금은 딸 하나가 명절에 겨우 한 번 들립니다. 박 어르신은 침대 맡에 전화하고 싶은 사람 목록을 붙여두고 매일 빈 번호만 바라봅니다. 돈은 쓸 데가 없더군요. 함께 밥 먹어줄 사람이 없으면 인생은 참 쓸쓸합니다.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것을 물었을 때 1위는 질병이었고 2위는 고독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놀랍게도 3위에 그쳤습니다. 노년의 고독감은 심장병, 비만보다 수명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고독은 사망률을 45% 증가시킨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관계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관계 통장 만들기. 실제 통장처럼 기록장을 만들고 매주 한 명에게 투자하세요. 전화 한 통 30분, 직접 만남 2시간, 손편지 1시간 등을 입금으로 기록합니다. 한 달이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둘째, 정기적 약속 3개 만들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오랜 친구와 전화 통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가족 식사 모임.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참석. 이 3가지만 지켜도 관계망이 탄탄해집니다. 셋째, 5-5-5 계획. 매일 5분 동안 가족과 진솔한 대화. 매주 5번 타인에게 먼저 연락하기. 매달 5시간 봉사활동 참여하기. 이 단순한 공식이 고독을 막는 힘이 됩니다. 넷째, 고독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운 84세 이미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울기만 했죠. 그러다 깨달았어요. 외로움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걸. 그녀는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를 3가지 시간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만남의 시간, 둘째는 성장의 시간, 셋째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만남의 시간은 진정한 교류가 있는 관계를 위한 시간입니다. 성장의 시간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의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제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후 정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한 사람에게 전화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첫 걸음입니다. 80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7가지 후회 중 4번째는 가족 사진을 더 많이 찍어두지 않은 것입니다. 82세 최미영 할머니, 전직 초등학교 교사셨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손주랑 바닷가 간 날 딸이 사진 찍자고 했는데 다음에 제대로 찍자며 그냥 지나쳤어요.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사위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딸은 사진 속 웃는 모습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지나간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추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365 가족사진 도전. 스마트폰 달력에 매일 알람을 설정하세요. 하루에 단 1장, 가족 중 누군가와 함께 찍는 사진. 이것이 나중에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금 바로 가족 프레임 3장 구매하기. 집 안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빈 액자 3개를 넣으세요. 이번 주말 가족 사진을 찍어 채우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주말 모먼트 타임 만들기.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그 주위 가족 사진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인화해서 추억 상자에 모아두세요. 넷째, 특별한 날 아닌 평범한 날 사진 찍기. 화려한 여행이나 특별한 행사가 아닌 저녁 식사 시간, TV 보는 모습, 아침 출근 준비하는 모습 이런 일상이 실은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을 충분히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자녀의 중요한 순간을 바쁘다는 이유로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 작은 순간들의 모음입니다. 그 순간들을 더 많이 기록하고 더 많이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 있다면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사진 한 장 찍으세요. 지금 혼자라면 당장 가족단체 채팅방에 오늘 하루 어땠어? 사진 한 장 보내줘라고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추억을 모으기 시작하세요. 80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7가지 후회 중 5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걸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85세 김영식 할아버지, 전 건축가셨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기타 치는 게 꿈이었어요. 40대에 배울까 했지만 바빴고 60대엔 나이 들어서 무슨 하고 넘겼습니다. 그는 지금 매일 다른 사람들의 연주 영상을 보며 눈을 감습니다. 악보 한 장도 제대로 못 읽는 자신을 후회하며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냥 오늘 시작하세요.
언젠가는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언젠가 해봐야지 하고 미뤄둔 그 꿈이 무엇인가요? 피아노? 그림? 외국어? 요리? 여행? 글쓰기? 85세 김영식 할아버지처럼 평생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이 순간 작은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2분 규칙 지금 당장 실천하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2분 규칙을 활용하세요. 지금 당장 취미에 관련된 행동을 단 2분만 해보세요. 기타를 배우고 싶다면 지금 유튜브에서 기타 첫 수업을 검색하여 2분만 시청하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종이와 연필을 꺼내 2분 동안 아무거나 그려보세요.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언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해 2분 동안 첫 레슨을 시작하세요. 단 2분이면 시작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2분이 지나면 계속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둘째, 완벽함의 함정 피하기.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면 아예 시작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김영식 할아버지가 빠진 함정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대신 중고 악기로 시작하세요. 비싼 전문가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전문 교사를 찾기 전에 무료 온라인 강의로 시작하세요. 초보자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전문가는 한때 초보자였습니다. 셋째, 캘린더 약속 방법 사용하기.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 캘린더 앱을 열어보세요. 이번 주 비어있는 30분을 찾아 나의 첫 취미 시간이라고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서 8시까지는 나의 첫 기타 연습,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는 나의 첫 그림 그리기.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면 시간이 없다는 변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달력에 적으면 그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넷째, 5일 미니 챌린지 시작하기. 지금 당장 5일간의 초소형 챌린지를 시작하세요.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세요. 1일차 관련 영상 5분 시청, 2일차 기초 이론 5분 읽기, 3일차 가장 기본적인 동작 5분 연습, 4일차 조금 더 연습 5분, 5일차 여기까지 배운 것 복습 5분. 단 5일, 총 25분의 투자로 취미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취감이 계속할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다섯째, 누구에게 말하기 전략 사용하기. 오늘 저녁 가족이나 친구 중 한 명에게 나 이번 주부터 취미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선언하면 포기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강력한 심리학적 기법입니다. 78세에 그림을 시작해 101세에 유명 화가가 된 그랜마 모지스, 62세에 마라톤을 시작해 100세까지 달린 파우스토 디소, 65세에 피아노를 시작해 80세에 첫 리사이트를 연 민경자 할머니.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건강까지 얻는 보너스 효과. 새로운 취미 활동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놀라운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술 학습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40% 늦춥니다.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우울증 발생률은 30% 낮습니다. 정기적인 취미 활동은 심장병 위험을 27% 감소시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다음 문장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 이름느는 오늘 날짜부터 취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단계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 종이를 냉장고나 책상 위 등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바로 그 첫 단계를 실행하세요. 단 2분, 단 한 번의 클릭, 단 한 번의 연습. 그 작은 시작이 박노식 할아버지의 평생 후회를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80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7가지 후회 중 6번째는 내 감정을 참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87세 최숙자 할머니, 평생을 교회 집사로 헌신하셨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3일 전, 나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 덕분에 많이 행복했어 라는 말. 그 한마디를요. 그녀는 매주 일기장에 남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못한 말들을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은 참지 마세요. 후회는 말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전하기 방법. 감사 문자 3개 보내기. 지금 이 순간 휴대폰을 들고 3명에게 평소에 말하지 못했는데 내가 내 삶에 해줘서 정말 고마워 라는 문자를 보내세요. 상대의 반응에 놀라실 겁니다. 가족 식사 때 감사 돌림판. 오늘 저녁 식사 때 오늘은 우리 모두 서로에게 감사한 점 하나씩 말해보자고 제안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이것이 가장 소중한 가족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 노트. 작은 수첩을 준비해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누군가에게 감사함이나 사랑을 느꼈을 때 즉시 적고 그날 저녁에 전화나 문자로 전하세요. 지금 아니면 언제 접근법. 마음을 표현하기 전에 이 말을 하지 않고 내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이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 질문이 망설임을 없애줄 것입니다. 최근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23% 낮고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감정 표현은 단순한 정서적 행위가 아닌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미루곤 합니다. 나중에 말하지, 굳이 말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며 소중한 순간을 놓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난 직후 가장 소중한 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사랑해 또는 고마워라고 말해 보세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는 결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80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7가지 후회 중 마지막 7번째는 내 삶을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89세 이성호 전직 교장 선생님이셨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늘 옳은 길을 갔어요. 남들이 좋다는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정작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내 삶인데 내가 없었더군요. 지금은 매일 오후 병원 화단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보며 되뇌입니다. 이제라도 누굴 부러워하지 말걸. 내 인생은 나답게 살았어야 했어. 나다운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단계. 진짜 나 테스트. 오늘 저녁 10분만 투자해 이 질문들에 답해 보세요. 돈이 충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면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가? 내가 어릴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 지난 한 달 동안 나를 진정으로 흥분시키고 활력을 준 활동은 무엇인가? 이 답변들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와 열정을 가리킵니다. 주간 나다움 시간 확보 달력에 매주 최소 2시간을 나다움 시간으로 지정하세요. 이 시간만큼은 오직 당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활동에 투자하세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의무가 아닌 순수하게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SNS 비교 다이어트. 다음 7일 동안 SNS 사용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그 시간에 당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해보세요.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아니오 훈련하기. 이번 주에는 당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고민해 볼게요가 아닌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나다운 삶의 시작입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려한 성공보다 일상의 소중함을 놓친 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77세 박명희 씨의 말씀처럼 행복은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조용히 마시는 커피 한 잔, 반려견과의 산책, 손주의 웃음소리.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고 작은 행복을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이 아닌 당신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이제 우리는 7가지 후회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후회를 피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입니다.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선택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60대를 맞이한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80세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7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건강의 작은 이상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건강을 체력이 아니라 습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돈보다 관계에 더 많이 투자했을 것입니다. 넷째, 가족 사진을 더 많이 찍어둘 것입니다. 다섯째, 내가 좋아하는 걸 지금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섯째, 내 감정을 참지 않고 말했을 것입니다. 일곱째, 내 삶을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전 가족의 건강 상태에 대해 5분간 대화하세요. 요즘 어디 불편한 데 없어? 라는 질문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발꿈치 들기 운동 20회를 시작하세요. 양치질하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이것이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일 점심시간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라는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번 주말 가족 사진 촬영 시간을 정하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나중에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배우고 싶었던 한 가지 취미를 위한 첫 단계를 실행하세요. 유튜브 강의를 찾거나 관련 책을 주문하거나 수업을 등록하세요. 지금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나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 작은 표현이 평생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메모장에 나는 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적고 침대 옆에 두세요. 매일 아침 이 문장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어르신들이 후회한 건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놓친 시간, 말하지 못한 마음, 실천하지 못한 다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입니다.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 휴대폰을 내려놓고 당신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것을 위한 작은 행동을 취하세요. 실천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을 본 후 종이에 나는 오늘부터 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고 서명하세요.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이 작은 의식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그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60대를 맞이한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노년을 위한 지혜나 계획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 더 행복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현실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의 비밀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작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한 번뿐인 인생,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